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사연을 들어주러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다고들 하지만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인생이 참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막장 드라마 말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 진우 씨는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겉으로는 참 점잖은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다 연극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끝도 없는 가사 노동과 무시, 가리고 차가운 눈총뿐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일을 하나둘씩 저에게 넘기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가르친다는 셈치고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일찍 시댁에 불려가서 온 가족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누이에 밀린 빨래며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맞벌이 며느리였는데도 말이죠.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반찬은 다 해두었으니 저녁은 식구들끼리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건넨 이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죠. 예, 너는 시댁 일이 일이지 회사 일이 일이니? 요새 애들은 참 이기적이야. 우리 때는 시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였는데 너는 겨우 밥 한 끼 차리는 게 그렇게 귀찮니? 진우가 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장담을 하더니 결국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홀려서 제 애미 속 터지는 건 안중에도 없나 보구나.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 먹던 시누이는 한술 더 떴어요. 언니, 엄마 말이 맞아요. 요즘 세상에 우리 집처럼 점잖은 시댁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언니가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자꾸 회사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과 좀 덜 깎인 것 같은데 다시 좀 깎아줄래요? 남편은요? 남편은 그 옆에서 못 들은 척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따져 물으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미니야,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그래.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더 잘할게. 응?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보수 없는 가사 도우미였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파출부처럼 일만 했습니다. 제 몸이 축나고 마음이 문드러지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저를 참 아껴주셨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절을 자식처럼 키워주신 분이었죠.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변호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경기도 인근에 꽤 큰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이 최근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유언장에 그 땅의 전부를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 이야기가 조금씩 새어나갔는지 저를 가사 도우미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겁니다. 어머, 미니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니?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니. 이제 집안일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라. 응? 내가 사람을 부르든지 할 테니까 너는 내 몸부터 챙겨.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신우이도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지? 앞으론 내가 언니 많이 도와줄게. 우리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언니 기분 전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처음엔 그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 건 아닐까 하며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친절 뒤에는 시커먼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였어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진우야, 그 땅이 지금 시세로 수십억이라며? 그거 미니 앞으로 명예 변경되면 바로 공동 명의로 돌리라고 해. 내가 옆에서 살살 구슬리면 금방 할 거야. 그 돈이면 우리 빌딩 하나 세우고도 남는다. 엄마, 내 목도 챙겨주는 거 잊지 마요. 나 이번에 받은 수입차 있단 말이야. 언니는 어차피 돈 쓸 줄도 모르니까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맞지. 남편의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니 성격에 제가 좀 힘들다고 하면 바로 해줄 거예요. 일단은 비위 좀 맞춰주다가 땅 문제 해결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잡으면 돼요. 지금까지도 잘 참았는데 뭘 그러세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제가 가진 돈, 제가 물려받을 땅만을 노리고 저를 연극 무대 위에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차갑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땅을 절대로 단 한 평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시작하셨죠. 미니야, 어제는 잘 잤니? 할아버님 땅 정리하는 거 힘들면 진우한테 좀 맡기지 그러니? 진우가 그런 쪽은 잘 알잖니. 저는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님 유언장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쳐다봤죠. 저는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그 조건을 말이죠. 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멈추고 제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셨고 남편 진우 씨는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최대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할아버님께서 유언장에 아주 특별한 조항을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대접받으며 사는지를 변호사님이 정기적으로 확인하신대요. 만약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사 도우미처럼 일만 하며 구박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땅은 즉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도록 설정해 두셨대요. 그리고 명의 변경 후 10년 동안은 절대로 공동명의로 바꿀 수도 없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묶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셨나 봐요. 정말 우리 할아버님 대단하시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허연 미소를 띠며 바뀌는 걸 보는데 정말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호들갑을 떠셨어요. 아이고 미니야. 할아버님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구나. 그렇고 말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를 누가 감히 구박하겠니? 예, 진우야. 너 들었지? 앞으로 미니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니야, 이제부터 집안일은 손도 까딱하지 마라. 청소니 빨래니 그런 건 원래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귀한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야. 옆에 있던 시누이도 덩달아 제 팔짱을 끼며 아양을 떨더라고요. 언니 정말 대박이다. 할아버님 진짜 멋쟁이시다. 걱정 마요 언니. 내가 앞으로 언니 전담 비서할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내가 다 사오고 다 해줄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 벌이는 연극이 절정에 달했죠.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직접 끓인 보양식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이미 바꿔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조심스럽게 벨을 누르고 기다리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난리를 치셨을 텐데 이제는 문을 열어주면 오히려 고맙다며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미니야, 자는데 깨운 건 아니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힘내야지.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진우 이 녀석이 청소도 안 하고 뭐 했대? 내가 얼른 치워줄 테니까 너는 가서 좀 더 자라.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엄살 부린다며 혀를 차던 분이 이제는 본인 무릎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문지르고 계셨죠.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어요. 이 모든 친절이 오로지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진우 씨도 가관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제 발을 씻겨주겠다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오고 평소에는 기념일도 잊고 살던 사람이 매일같이 꽃다발이며 선물을 들고 오더군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땅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안달난 모습이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니야, 변호사님이 언제쯤 다시 확인하러 오신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리고 그 땅 말이야. 나중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내가 아는 지인이 건축 설계 쪽 일을 하거든.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저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여보. 변호사님이 조만간 불시에 방문하실 거래요.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화목한지 계속 보여드려야 해요. 그리고 땅 문제는 서두르지 마세요. 할아버님 유언이 워낙 완강하셔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그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더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 작은 덫을 하나 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집 관리를 좀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제가 없을 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하고 싶었죠.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선 뒤 저는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희 집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나가자마자 가면을 벗어 던졌더군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아끼던 명품 컵에 커피를 마시며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에휴, 이 짓도 못해 먹겠다. 그 어린 것 눈치 보느라 내 허리가 다 휘겠어. 진우야, 너는 정말 그 땅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저 여우 같은 년을 내쫓고 싶지 않니? 무슨 놈의 유언이 그따위야? 며느리 대접을 안 하면 땅을 기부해. 노인네가 죽기 전에 노망이 났던 게 분명해. 신우이도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나도 죽겠어. 언니가 시키는 심부름하느라 내 명품 가방 살 돈도 안 모인다니까. 오빠 명예 변경되면 내 목 확실히 떼어준다고 약속했다? 나 이번에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계약하고 싶단 말이야. 남편 진우 씨는 맥주를 들이켜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조금만 참으라니까. 이제 서류 정리 다 되어가고 명의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세상이야. 유언장? 그거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 많아. 내가 이미 변호사 친구한테 다 물어봤어. 일단 땅을 우리 손에 넣는 게 우선이지. 그 전까지만 저 여편네 비위 맞춰주자고. 나중에 땅 팔아서 돈 챙기면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우리끼리 떵떵거리며 살면 돼.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제 할아버님의 유산을 두고 이미 법적인 구멍까지 찾고 있었다니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제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황하며 다시 연극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여보,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할아버님 땅 옆에 붙어 있는 임야도 제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 땅까지 사들여서 같이 개발하면 지금 가치의 2배는 뛸 거래요. 그런데 제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사람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튀는 걸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으셨죠. 그게 정말이니? 2배라니. 미니야, 부족한 돈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욕심 때문에 어떤 무리수를 두게 될까요? 그 지옥의 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벌써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들이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버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제 앞에 나타나 더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은 시댁 식구들조차 모르고 있던 남편 진우 씨의 아주 추악한 이면이었죠. 과연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웬 낯선 여자 한 분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더라고요. 창백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은 그 여자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강진우 씨 부인 되시나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맞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여자는 제 앞에 주저앉듯 앉으며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 진우 씨가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죠. 이게 다 뭐죠? 이 아이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예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와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온 사이고 벌써 5살 된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진우 씨가 집안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정략 결혼 같은 선택을 한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 땅을 팔아서 우리 셋이 외국으로 나가 살자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돈을 노리고 가사 도우미 취급을 한 것도 모자라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미 다른 살림을 차리고 저를 오로지 돈줄로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최근에 진우 씨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시어머니가 자꾸 본인을 밀어내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옛날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아이를 손주로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던 그 시간에 그들은 제 뒤에서 완벽한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진우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죠. 그 여자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도와달라고 울먹였지만 저는 그 여자 역시 제 행복을 망친 공범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가 모여 앉아 통장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말한 그 가짜 투자 정보를 듣고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었어요. 민희 왔니? 야, 너 진짜 복덩이다.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땅 근처가 정말 노다지라더라. 우리 진우가 대출을 좀 더 알아봤는데 부족한 돈은 내 아파트 담보로 잡기로 했어. 어차피 금방 2배로 뛸 텐데 그게 뭐가 걱정이니, 그치?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아끼던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제 눈을 피하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내 돈을 쓰려고 했지? 어디 한번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우리 가족밖에 없네요. 그럼 제가 서류 준비할 테니까 내일 당장 계약금부터 입금해 주세요. 이 기회 놓치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들은 제 함정에 완전히 발을 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시누이는 가지고 있던 적금을 다 깨서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저에게 들통나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그를 안심시켰죠. 사실 제가 말한 그 이면은 개발은커녕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소유주는 제 친한 친구의 친척이었고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둔 상태였죠.
그들이 입금하는 돈은 고스란히 제 비자금 통장으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이 끌어모은 수억 원의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물을 넘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가사 도우미처럼 저를 부려먹었던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와 숨겨둔 아이에 대한 증거까지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대접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드디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냐며 비싼 와인을 사들고 오셨고, 시누이는 벌써부터 백화점 VIP가 된 것 마냥 기세등등했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네요.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제가 비장하게 말을 꺼내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니? 땅 문서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사진들과 이혼 소송 소장,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보낸 돈이 어떻게 증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명세서였죠.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었고,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소리를 질렀죠. 언니, 이게 다 뭐야?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할아버지 땅을 노리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그리고 진우 씨 당신이 밖에서 아이까지 키우며 나를 기만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어머니, 담보 잡힌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아가씨, 그 적금 제가 위자료로 잘 쓸게요. 진우 씨, 당신의 그 소중한 가족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소감이 어때? 남편은 갑자기 제 무릎 아래로 기어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그냥 실수였어.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돈 돌려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시어머니도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실수? 아이가 5살인데 그게 실수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 뒤로는 딴살림 차린 아들을 응원하셨잖아요.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셔야죠.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집인 거 아시죠? 경찰과 함께 미리 불러둔 용역업체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집구석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둘씩 끌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고, 시누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그 쓰레기들에게 절대 안 뺏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보다 100배, 1000배 더 아프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가 저에게 접근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 또한 저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편 진우 씨는 자신이 믿었던 그 여자에게 어떤 뒤통수를 맞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그 여자의 정체,
기억하시나요? 남편의 숨겨진 여자라며 제 앞에 나타났던 그 여자 말이에요. 저는 그 여자가 단순히 남편에게 속아 불쌍한 처지가 된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육감은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서류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남편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조신하게 아이만 키우며 자신을 기다려온 순정파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과거에 여러 번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전적이 있는 전문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5살이라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 남편 진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시어머니와 함께 애지중지하며 제 돈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가사 도우미 취급하며 무시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의 환심을 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가 진우 씨를 쏙 빼닮았다며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건 그 여자가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한 결과였죠. 저는 이 사실을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카드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죠. 집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가짜로 제안했던 그 땅 투자권 때문에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그들이 머물던 고시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남편 진우 씨는 회사에서도 제 불륜 증거 제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그 여자 이수진만은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돈을 회수해버리자 남편은 마지막 남은 비상금과 퇴직금까지 털어 그 여자에게 넘겨주며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니야, 너 정말 독하다. 그래, 땅도 돈도 다 내가 가져라. 하지만 수진이랑 내 아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보다는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훨씬 소중하니까. 남편이 제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내뱉은 말입니다. 저는 그저 가련하다는 듯이 웃어주었죠. 그리고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진우 씨, 그 소중한 아들이 정말 당신 아들이 맞는지 확인은 해봤어? 여기 이 서류 좀 볼래?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수진 씨의 화려한 과거랑 아이의 진짜 친부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제 손에 있던 서류를 낚아채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손주가 아니라니? 우리 진우를 쏙 빼닮은 그 귀한 내 손주가 가짜라고? 내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치?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런데 어쩌죠? 수진 씨는 이미 어제 저녁에 진우 씨 퇴직금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던데. 제가 사람을 붙여보니 벌써 공항 근처 호텔에서 웬 젊은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셨죠. 평소 저를 가사 도우미 취급하며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간대없고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등을 찍은 가련한 노파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머물던 곳을 찾아갔지만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친 후였고 남편이 준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연락이었죠.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미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랑 누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죠. 그들이 저에게 줬던 그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시어머니가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손을 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제 할아버지가 생전에 관리하시던 문중의 땅과 연관된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의 일부를 당신에게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문중 어르신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몰랐던 저희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그토록 제 할아버지의 땅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며느리로 삼으려 했는지에 대한 아주 추악한 내막 말이에요. 과연 저희 부모님의 사고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시댁. 식구들이 20년 전부터 설계해온 그 무시무시한 계획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야기가 갈수록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저도 제 인생이 이토록 잔인한 줄은 몰랐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내려간 고향 마을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의 일을 오랫동안 봐주셨던 집사 아저씨였죠. 아저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어요. 미니야, 너는 내 부모님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단다. 당시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가 바로 지금 내 시아버지였어. 그 사람은 도박빚에 쫓기고 있었고 내 할아버님이 가진 땅을 가로채려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낸 사고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단다.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됐지만 내 할아버님은 평생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들인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그 추악한 죄를 덮고 남은 땅까지 집어삼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공포를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유언이라며 저를 기어코 며느리로 삼았고 진우 씨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기만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가 있는 문중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땅 지분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사진들과 집사 아저씨의 증언이 담긴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딸까지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거 제가 다 알게 됐어요. 20년 전 그 사고 시아버님이 낸 거 맞죠? 우리 할아버지 땅을 뺏으려고 일부러 낸 사고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문중 어르신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아니야, 민희야. 그건 오해다. 우리 그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짓을 해? 이건 다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어머니, 이미 재조사 들어갔어요. 당시에 사건을 덮어줬던 경찰관도 지금 양심선언하겠다고 연락 왔고요. 당신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의 대가 이제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요. 당신 아들 진우 씨도 공범이나 다름없으니 같이 지옥으로 가야죠.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날뛰었지만 진실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사건의 허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시어머니가 감추려 했던 비밀 장부와 편지들이 발견되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었지만 별개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줄줄이 엮이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어 제가 빼앗겼던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게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뒤 사채빚에 쫓기다 결국 지방의 어느 공사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이는요? 그 기세등등하던 아가씨는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취업길을 막아버렸고 결국 자기가 무시하던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이 저에게 시켰던 그 수많은 가사 노동을 이제는 본인들이 생존을 위해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저는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들만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묘소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그 악마 같은 사람들, 제가 다 치워버렸어요. 이제 두 분도 할아버님도 편히 쉬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저는 그 땅에 거창한 건물을 올리는 대신 부모님처럼 억울하게 자식을 잃거나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원하셨던 것도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듣고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멋지게 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이야기가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며느리도 가사 도우미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미니의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 대신 따뜻한 웃음과 진실된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행복하세요.